순하디 순해서 영국에 덤빌 것 같지도 않았던 아랍인들이 활주로에 있는 걸 다 폭발을 시켜요. 이때 한꺼번에 폭발시킨 게 몇 대인 줄 아세요? 390대가 넘습니다. 난민들이 70만 명이 발생해요. 난민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행진하던 군 중에서 갑자기 5명인가 6명이 뛰어내려와가지고 단성해가지고 총을 쏴서 즉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원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갈등 관계죠. 땅을 둘러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이뤘던 이스라엘과 국가를 이루지 못한 팔레스타인, 이 양측이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갈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데, 93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에 따라서 자치 정부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죠. 자극적인 말을 쓴다면 원수 관계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93년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공존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양측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평화 공존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나라와 나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제사회가 100% 팔레스타인은 나라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한국과 북한의 관계하고는 다르고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자치 정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걸 언어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아마도 조상이 같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같은 민족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서로가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민족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오래 가려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쟁의 시작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본격적으로 분쟁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시대는 1882년부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1882년부터 1900년을 제1차 이주라고 그러는데요. 이 1차 이주기,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 러시아를 떠나오거든요.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거를 포그롬이라고 그러는데, 박해를 당해서 못 견뎌서 제1차 이주를 약 2만 명이 1882년부터 19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게 제1차 이주고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드디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것은 영국이, 정확히 말하면 1917년 11월 2일에 영국 당시 외교장관 벨포어가 영국에 있었던 그 유대인 중에서 아주 성공한 거부죠, 로스차일드 경에게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내셔널 홈을 만드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정확하게 그 표현을 따면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유대인 사람들을 위한 고향을 만들어주겠다, 집을 만들어주겠다. 스테이트란 말은 안 했어요. 국가란 말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뭐 외교적인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살짝 피해간 말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팔레스타인에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은 이때 이미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튜르크어를 쓰던 무슬림들이고,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이 살았는데 아랍인들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무슬림으로서 동질감은 있었죠. 그런데 영국이 만약에 아랍 사람들이 우리 영국을 도와서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준다면 우리가 승리할 경우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메카가 있는
히자즈 지방에 있는 아랍인들이 중심이 돼서 영국을 도와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약속이 받은 게 1916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항쟁을 시작한 건 1916년 6월부터 항쟁을 했고, 그때까지는 유태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1917년이 되면서 전쟁에 좀 초조해집니다. 생각보다 영국의 반대편에 섰던 독일, 오스만 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전쟁이 비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이때 유대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본을 전쟁 경비로 쓰고 싶었고요. 또 하나, 당시 유대인들은 독일의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당시 독일도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 건설을 약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국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1917년 11월 2일에 그 유명한 벨포 선언, 벨포 데클러레이션을 한 건데,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내셔널 홈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이 부딪히는 거죠. 왜냐면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는 땅은 다 아랍 국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도 아랍 국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그걸 결국에는 영국이 조정을 못했죠. 파기한 건 아니고요. 그 두 개가 그대로 가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랍인들한테 야,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니네 나라 만들어진다는 얘기 안 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둘이 약속한 게. 팔레스타인은 원래, 그리고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전쟁 끝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 관리하는 걸로 셋이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비밀 약속이 다 1917년 11월 달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벨포 선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밝혀져요. 그래서 다들 황당하게 얘기했지만, 영국은 애초부터 팔레스타인에다가 아랍 국가를 세울 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를 같이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영국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기는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 영국이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국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을 많이 폈어요. 처음부터. 영국이 1917년 12월 달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거든요. 자기의 위임 통치령으로 받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영국이 위임 통치령이라는 것은, 위임 통치를 받은 지역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아직 미성년자 같으니까, 영국과 같이 어른과 같은 나라가 이들이 스스로 국가를 세울 때까지 도와줘서 돌보는 그런 국가 형태를 위임 통치국이라고 그랬어요. 위임 통치령. 영국이 그렇게 다스렸던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을 더 우대했죠. 아랍인들보다 더 선호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순하디 순해서 그렇게 영국에 덤빌 것 같지도 않았던 아랍인들이 이제 자꾸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땅이 넓고, 지하철을 탔을 때 널널한 지하철 타면은 공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보니까 이상하다고 불편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이 1936년에 항쟁을 시작합니다. 영국에 39년까지 3년 동안 항쟁을 시작하고요. 이 항쟁에 깜짝 놀라서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10년 안에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들여왔는데 이제는 제한적으로만 들어올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벨포 선언 그거 폐기할게.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 39년부터는 전개가 돼 있었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또 상황은 또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1945년에 당시에 아랍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바꿨던 처칠의 집권당이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아랍인들에게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행복한 거죠. 왜냐면 계속 그거를 처칠의 정당이 이겨가지고 이끌어갔으면 아마도 아랍인들에게 상당히 더 좋은 정책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는데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려면 영국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있는데요. 영국이 문제를 만들었고 해결하지 못한 채 아유 나 모르겠어 하고 나와버린 거고, 그것도 좋다고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고생했는 거죠. 대체적으로 영국이 항상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제가 우리 보다 채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왜 아랍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못했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땅이나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재산이나 땅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로 치면 시리아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시리아 사람들의 소장농 형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고 모든 정치적인 주도권은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애초부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이고 내가 자라왔고 나는 여기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끼리 힘 합쳐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했으면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시리아였어요. 그 시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걸 국가가 아니라고 봤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가장 또 자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고 시리아에 속한 대시리아 국가의 일부로 팔레스타인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이걸로 그러면 땅을 나누려고 37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1919년부터 아랍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다. 역사 속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왜 팔레스타인 나라를 만들어요?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일부예요. 시리아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37년에 회의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 지도를 계속 만드는데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은 반대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에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영국도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유엔이 끼어듭니다. 자, 땅을 나누자. 그래서 유엔 분할안이 나와요. 자, 분할안을 유대인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왜냐면 원래 땅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아랍 사람들은 내가 이거 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안 받았으면 유엔의 분할안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유엔 총회에 올라가요. 그래서 표결에 붙여요. 당시 57개국이 유엔 회원국인데 투표를 했는데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불참 1표, 끝! 통과돼 버립니다. 이게 아랍의 저는 가장 큰 실패예요. 국제사회에서 분단안을 내놔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됐고 그 순간에서 그 분단안대로 이스라엘은 독립선언을 하면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아랍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우리 힘들어 죽겠다. 이제 우리 그냥 이제 됐으니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자정부로 우리는 다 군대 빼고 나갈 거야 그러고 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 분한안의 바탕으로 해서. 그럼 아랍이 축하한다, 국가다 성립했구나 박수 쳐주겠습니까? 기다려봐, 우린 바로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에 바로 전쟁이 난 겁니다. 제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고 아랍이 결국에는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차 전쟁은 독립전쟁입니다. 1948년 5월 15일, 어떤 문헌에는 5월 14일 저녁부터 포기하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습이 5월 15일에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막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은 독립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나크바. 안-나크바라는 게 뭐냐면요, 재앙이에요. 재앙. 왜 재앙이냐? 졌으니까 재앙이지. 그것보다는 이때 난민들이 70만 명이 발생해요. 난민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70만 명이 팔레스타인 쪽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70만 명이 난민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난민이 발생해서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1차 전쟁이고요. 2차 전쟁은 땅을 가지고 싸운 건 아니에요. 2차 전쟁은 1952년에 이집트가 군사 쿠데타로 그 오래된 파라오 때부터 내려오던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스완댐이라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니까 영국과 미국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집트가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이게 걱정되니까 미국과 영국이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집트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너희 안 받는다 하고 돈이 나올 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수에즈 운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에 있는 운하인데 이거를 건설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집트가 그 지분을 파는 바람에 이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은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왔다 갔다 하고 배가 왔다 갔다 통과료를 받아요. 근데 그 통과료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받는 거예요. 한강 여기를 마치 자기네 것처럼 돈을 쓰는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거기를 국유화해버립니다. 뺏어버려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왜냐면 배가 다닐 때마다 돈을 통관료를 받으니까 그걸로 댐을 지으려고.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뺏겼으니까. 그리고 나세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서 분쟁이 계속 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곤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한테 슬쩍 떠봐요. 수에즈 운하 저거 다시 와야 되니까 공격을 해야 하는 게 어떻냐 식으로 했는데 미국이 아주 단칼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거는 우리가 군사작전을 하면 미국이 절대 안 해주겠구나 하고 미국은 딱 빼버리고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나가지고 셋이 작전을 꾸밉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꾸미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하면 난리 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그만둬. 근데 분명히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간다고 정리한다고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집트가 이길 수가 없죠. 일단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한 나라고 영국 프랑스는 더 강한 나라고 못 이기죠. 패배를 했는데 근데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속였거든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소련도 니네 뭐 하는 짓이니?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압력을 줘가지고 결국엔 그냥 손들고 나옵니다. 2차 전쟁은 이집트가 전투에서는 졌는데 전쟁에서는 이긴 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싸워서는 뭐 형편없이 졌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충격을 줬던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소련과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자기는 가장 중요한 수에즈 운하 국유화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가 아랍 민족주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러면서 그게 제2차 전쟁입니다. 이 3차 전쟁이 이제 그 시점에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세르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도 좋고 말도 잘해요. 뭐 한 번 말하면은 막 1시간, 2시간을 해요. 인물도 뭐 남자답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멋있고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수에즈 운하를 서구가 그동안 지배해왔던 걸 처음으로 이긴 거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나세르가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때문에 다 이게 나라를 갈라져게 살았지만 야 우리 같이 아랍어 쓰는 거 아니냐, 나라도 한번 뭉쳐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또 나라를 합방하기도 했었어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분은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다 해서 금방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아랍인들의 수건이었거든요. 반드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나세르였는데 이제 3차 전쟁은 참 애매한 전쟁인데요. 소련이 정보를 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이동을 하고 그런 게 소련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정보를 줬고 근데 시리아하고 이집트는 봤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집트도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오히려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 이상한데 이집트 애들 왜 이렇게 국경에서 저렇게 많이 움직이고 난리를 치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가 뭐를 하냐면 티란 해협이라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해협을 이집트가 막아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가 생명수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결정을 내리고 기습 공격을 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자신의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염탐을 다 했고 스파이가 다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공군이 언제 가장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7시 45분일 거예요. 7시 45분에 그대로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이 이집트의 공군기들이 뜨지도 않고 활주로에 있는 걸 다 폭발을 시켜요. 이때 한꺼번에 폭발시킨 게 몇 대인 줄 아세요? 390대가 넘었습니다. 떠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서 끝나는 게 기습 공격이었잖아요. 이집트 기습 공격, 그 다음에 시리아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차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딱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얻은 전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3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이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고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할 때 이 전쟁이 항상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집트한테 시나이 반도와 지금의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뺏어요.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서한 지역.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서한과 가자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서한 지역을 요르단한테 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적이 다 모여있는 구시가지는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뺏은 거예요. 거기까지 뺏었어요. 완전히 웨스트뱅크 다 뺐고. 항상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골란 고원이라고 높은 지역이에요. 언덕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말에다가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친구는 이거 빨리 뺏어야 되겠다는 그 땅. 그래서 이 세 개를 뺏어와요. 굉장히 크죠. 충격이 굉장히 컸죠. 뭐 6.1 전쟁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는 뭐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승리다 해서 6.1 전쟁은 전쟁의 교과서처럼 사람들이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랍장에서는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안-나크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좌절. 그러니까 1차 전쟁은 재앙이고 3차 전쟁은 좌절이에요. 그래서 3차 전쟁이 비참하게 끝나죠. 그리고 이때 이 전쟁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고, 그러면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할 전부터 팔레스타인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시리아에 있었고, 시리아 대시리아 민족주의에 팔레스타인이 함몰됐는데, 나세르가 1964년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하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을 하나를 딱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든 게 피에로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던 팔레스타인 운동한 사람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하나의 동아리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집트가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옆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었었어요. 주변의 아랍 형제들. 근데 67년에 완전히 깨졌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자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거 맨날 지기만 하는 아랍 우리 형제들한테 맡겼다가는 우리 진짜 망하겠다. 그래서 61년 전쟁 이후부터 피에로가 야세르 아라파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서야 드디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67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 알겠죠. 팔레스타인 문제의 비극은 이게 좀 더 빨리 시작됐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3차 6.1 전쟁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한 획을 크게 긋습니다. 3차 전쟁이 끝났잖아요. 3차는 너무나 비참해요. 다 뺏겼잖아요. 근데 이집트로서는 충격이 제일 커요. 물론 모든 나라가 충격이 큽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무슬림들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 무슬림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예언자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는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슬림들이 관장을 하지만 모스크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거기를 유지하고 하는 거는 무슬림들이 해요. 요르단에 있는 종교재단에서 해요. 그렇지만 거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총을 들고 다니면서 보안을 하는 건 다 이스라엘이에요. 비참하죠. 이집트는 더 비참해요. 이집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강을 생각해보세요. 한강이 수에즈 운하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집트가 지금 강남이에요. 그리고 강 북쪽으로 서울 쪽으로도 쭉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강 북쪽으로 발을 한 발만 나가면 다 그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같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싫은 적국이 바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에즈 운하 가는 길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집트가 좀 물으자, 뒤로 좀만 물러라, 한 10km 이상만이라도 한 12km 이상만 물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니들이 뭔 짓을 할 줄 알고 우리가 미루냐, 그러니까 계속 신경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사다트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온갖 걸 다 수단을 해도 물릴 방법이 없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생각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군대는 못 보내는 거 알지? 우리 군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석유로 너희들 좀 도와줄게. 전쟁을 좀 오래 끌어봐. 우리 아랍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라한테는 내가 석유를 안 팔 거니까. 근데 그게 전쟁이 빨리 끝나면 안 돼. 효과가 없으니까 좀 길게 끌어야 된다. 그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4차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는 뭐 안전하겠다, 그리고 뭐 이집트가 전쟁을 하겠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르단 국왕이요, 전쟁에 참가하면 어떠냐라는 초청장을 받는데 요르단 국왕은 안 합니다. 안 해놓고, 당시 이스라엘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요르단 국왕이
헬리콥터로 가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르한테 야, 얘네 전쟁할지도 모르니까 준비해야 돼. 니네들 시리아가 내려올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래 고마워 그러는데 회의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대비를 안 해요. 전쟁이 아닐 거라고 본 거예요. 아니 요르단 국왕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이번 전쟁하고 첩보가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그냥 첩보도 아니고 전쟁 준비 안 합니다. 1973년 10월 6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방심한 사이에 이집트가 전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맞은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릴까요? 3차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4차 전쟁 때는 이집트가 그랬는데, 자고 있는 사람 갑자기 막 깨워가지고 때리는 거 똑같아요. 어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막 정신없이 맞은 거예요. 3차 전쟁은 그래서 이집트가 아랍이 완전히 패한 거고, 이게 4차 전쟁은 그 꼴이 지금 이스라엘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구세주가 나오죠. 미국이 10일째 되는 날,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 죽겠다, 그래가지고 무기를 공수를 하기 시작하고, 공수를 하니까 기다렸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아랍 국가들이 석유 안 팔아 그러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제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정신 차려가지고 막 반격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아랍이 이긴 전쟁은 아닌데 아무튼 전쟁은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 지금 뭐 석유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이 4차 전쟁은요, 아랍도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고 이스라엘도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전쟁입니다. 73년 4차 전쟁은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10월 전쟁, 유대인들의 그날 안식일이면서 욤 키푸르라는 속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 신년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은 그 전에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늘에 있는 내 책이 사라져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단식하면서 한마디로 퉁치는 날이에요, 내 잘못을.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에다 단식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더 엄숙한 날입니까? 근데 이날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이 욤키푸르라서 이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하필이면 그 시기가 무슬림들한테는 라마단 단식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참 많은데 결국에는, 그런데 전 세계가 이걸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석유파동이 됐고,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 되는 상황이 그대로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한 지역을 요르단이 3차 전쟁에서 뺏은 걸 찾아왔느냐? 못 찾아왔고요. 골란고원도 못 찾아왔고요. 시리아는. 시나이 반도도 아주 조금 찾아왔고,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러면은 전쟁도 벌써 어쨌든 간 4번을 했고, 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망성도 없고, 그래서 사다트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합니다. 평화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둘이 79년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평화를 맺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한테 뺏어온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그 대신 이집트는 대가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한 거죠. 전쟁 안 한다. 평화와 땅을 맞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사다트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국의 군인들한테 암살당합니다. 우리 집이 이제 81년에 10월 전쟁 승전 기념일 행사를 하니까 이제 뭐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상에 대통령이 앉아있고, 내외 기분들 쫙 앉아있고, 행진하던 군 중에서 갑자기 5명인가 6명이 뛰어내려와가지고 단상에 아주 총을 쏴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구했던 사다트가 죽죠.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요. 가자 지역은 이집트 거였는데 그거는 계속 이스라엘이 갖게 됐고요. 이집트가 돌려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 요르단에 뺏어온 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이 두 가지가 67년 이후에 73년에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평화를 하려면 어떤 국경선을 해야겠느냐 그랬었을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67년 전쟁 이전에 국경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되면 67년 이전의 국경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낮게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전쟁할 만큼 증오감이나 분노가 쌓인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금 갑자기 이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전 세계도 깜짝 놀랐고, 사실 저도 놀랐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마스가 공격해서 자신들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해결책은 아무도 제대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5차 중동 전쟁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벌여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산유국들이 이제 석유를 안 쓴다고 걱정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신성장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전쟁 원하지 않아요. 이란도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전쟁 원하지도 않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인데,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집어넣어서 하마스를 괴멸한다고 작전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무장 세력에서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상군 넣지 말라고. 그러면 나 보복하겠다. 근데 보복을 할 수가 있겠죠. 보복을 받으면 또 이쪽 또 공격을 하고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그게 또 묘한 방향으로 흘리면 조금 더 큰 전쟁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부딪히는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화해라는 게 하기가 어려운 게요. 나라를 세울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뭐 화해가 되는 건데 서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로만 있고 그 자치정부라는 것도 힘이 있는 자치정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 그래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고 둘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양쪽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나 국제 조직이 자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나 국제 조직이 보이지가 않죠.